안녕하세요. 퍼실리테이션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가족, 회사, 동호회, 팀, 공동체, 협동조합 등 무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이 무리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 의사와 퍼실리테이션 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이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의사와 퍼실리테이션을 연결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무엇과 많이 닮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가능한데, 의사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컨설턴트와 의사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퍼실리테이터와 의사를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가 하는 일이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환자가 환자에게 이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건강 상태가 아닐 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조직은 퍼실리테이터나 또 조직개발 컨설턴트를 찾아가겠죠. 조직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할 때 퍼실리테이터를 찾아가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면 의사를 찾고, 물론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조직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퍼실리테이터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문진을 하거나 또는 문진표에 이렇게 답을 쓰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의가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집단이 또 무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퍼실리테이터에게 그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오는 거죠. 그러면 퍼실리테이터가 그분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사람이 이제 의사를 찾아갔을 때의 결과는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람직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회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통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을 이제 퍼실리테이터도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조직개발, 그러니까 하나의 워크숍이 아니라 조직개발 전체를 다루어 갈 때에는 조직에 대한 서베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건강을 잃었을 때 혈액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혈액에 관한 데이터가 쫙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개발을 위해서 조직에 어떤 서베이를 했을 경우에 그 서베이 결과가 쭉 나오겠죠. 그걸 보고 분석을 하게 되겠네요. 그걸 분석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더 잘하는 거겠죠. 그걸 잘 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분석을 할 때에 의사 선생님은 계속 공부를 해왔던 의과를 다니고 의과대학을 다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학 저널에 실리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으면서 지금 이런 검사 결과는 어떤 병이겠구나,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구나, 어떤 약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더 잘 듣겠구나, 수술의 방법이 달라졌는데 그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될 거고, 어떤 그 치료법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은 이게 무슨 질병인지에 대한 define 이런 걸 이제 먼저 하게 되겠네요.
퍼실리테이터가 조직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면 조직에 대하여 많이 공부를 한, 그래서 예를 들면 경영학과, 심리학과 또는 뭐 교육학과 등등 관련 행정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이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읽고 저널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또 경험도 쌓고. 그래서 이제 그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 이게 무슨 일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정확하게 일반인에 비하여 더 정확하게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직 내의 신뢰의 부족이다. 아니면 공정성이 지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니면 권한 이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소통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직의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구성원들의 뭐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리더십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이슈들이 조직을 잘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딱 하나의 문제만으로 조직이 현 상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읽어내고 분석해내는 능력, 그것이 이제 전문가가 평소에 공부를 한 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어떤 진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뭔가 처방을 내리게 되겠죠. 처방을. 뭘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조직은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사이에 서로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약한 것 같으니 그 공감을 길러주기 위한 어떤 워크숍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업무 분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겠죠. 그 진단이 내려지고 이제 그게 이제 처방 또는 설계 어떤 워크숍을 할지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사는 이게 수술을 할 건지 화학 치료를 할 건지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재활 치료를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네요. 굉장히 이 절차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치료를 하거나 또 퍼실리테이터는 실제로 이제 워크숍을 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개복을 할 때 그 개복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잘라내야 될 때 그걸 잘 잘라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합을 할 때도 그걸 잘 해야 되겠죠. 주사를 놓을 때도 잘 놓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겠네요.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퍼실리테이터의 스킬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었을 때 조직이나 워크숍은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되게 뭐랄까 유사성, 의사와 퍼실리테이터의 유사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네, 여기 또 많이 와 계시네요. 션리님 와 계시고요. NJ 러브 케이틀린 제임스께서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이콥이 와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채팅창에 궁금한 거나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그러면 의사와 퍼실리테이터는 되게 비슷한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은 또 차이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유사점이 또 굉장히 많다는 게 특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해결 철학 특강, 네, 그것도 아주 기대되죠.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해겔이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시켰던 역사적인 배경, 그 주변 철학자와의 관계, 뭐 이런 걸 쭉 얘기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해겔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네, 좋습니다. 네. 뉴스 덕후여서 한번 봅시다. 요리에 이어 의사, 전 의사 파업 갈등 해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제이콥께서는 그런 줄로 알았다고요?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지금 정부와 이제 의사 간에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했었고, 그건 이제 갈등 해결 시간에 제가 잠깐 다루었는데, DAD 접근으로 하게 되니까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해관계자를 이제 참여시키려고 했을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 자기 입속만 챙기려 들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모임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면이 상당히 있다. 퍼실리테이션을 잘 아는 이제 정책 담당자라고 하면 이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논의하고 그 중에서 최선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 설계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지식이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도 만들어서 퍼실리테이션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브런치에다가 어떤 글을 올린다든지, 또 제가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해서 제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아직 공무원들이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들을 퍼실리테이션을 해결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네.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느냐, 환자가 스스로 찾게 하느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환자 임파워먼트 그런 게 있어서 의사를 이제 내용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전문가,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임파워하는 것, 이런 접근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의료계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의사는 굉장히 퍼실리테이티브한 의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의사는 이제 내용 전문가로서 처방을 내려주고 치료를 직접 하고 하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터는 내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프로세스의 과정에, 논의해가는 과정에 개입하는 과정 전문가다. 그래서 의사는 내용 전문가,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는 과정 전문가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부분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 결과 어떤 처방을 내리잖아요. 수술을 할 건지 또는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쉬고 식사를 잘 조절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권유를 의사가 이제 하죠. 마찬가지로 퍼실리테이터가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을 때 이번에는 비전을 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업무 분장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 이슈가 크니 그 공정성 이슈에 대하여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내용 전문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도 일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그 앞부분은 컨설턴트와 같은 내용 전문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객을 인터뷰했는데 그 고객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에 대해 전문성이 강해서 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부연 설명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잘못하면 그 무리, 그 집단에 위험을 줄 수 있죠. 그들이 깨질 수도 있죠. 그들이 깨지면 그 집단의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집단의 생명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발 컨설턴트라면 마찬가지겠죠. 또 CEO가 그런 측면에서 조직의 생명을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생명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발 컨설턴트나 퍼실리테이터에게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해야 되고 그들이 전문가라고 불리운다는 건 그렇게 그 조직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의사의 윤리 중에 가장 핵심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출전을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경영 논문을 읽다가 그 중에 한 줄 의사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의사의 윤리인데요. 환자의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하는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지 아닐지 모르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윤리예요.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집단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집단이 더 나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가 개입을 하는 것이 그 집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지 퍼실리테이터가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짜증내고 돌아가요. 왜 포스트잇을 자꾸 주냐면서 화를 내고 간다. 그러면 그건 퍼실리테이터가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가서 진행을 했더니 그분들이 멱살을 잡고 싸울 뻔한 것을 그냥 소리만 내면서 싸웠다.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멱살 잡고 싸우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 훨씬 개선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퍼실리테이터가 개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비교했을 때 개입했을 때가 적어도 안 했을 때보다 나쁘진 않아야 된다. 네, 이 원칙이 의사의 원칙과 역시 굉장히 닮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립성이 의사한테도 필요한 것인지 처방된 약을 먹을 것인지 두거나 수술을 받을지 동등하게 귀중하다 이런 원칙과 맞는지 의사의 제가 옛날에 직지신공에서 그 의사의 디시전 메이킹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당연히 환자한테 이제 물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과 양심의 기초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환자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다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환자는 저는 알약을 정말 못 먹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묻지 않고 의사가 무조건 알약 처방을 해준다. 그것이 약효가 다른 물약에 비하여 약효가 좀 좋다는 그런 결과만을 믿고 환자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의사의 권위로 처방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이제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물어서 어떠냐, 약을 주기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등등을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화의 과정은 굉장히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한편에서 이제 의사에게 의지하고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에 의지하고 환자가 왔는데 환자한테 자꾸 의사가 물어보면 아니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왔는데 왜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나요?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이건 리더와 퍼실테이터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한테서 뭔가 책임 있게 어떤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데 뭐 이 약이 있고 이 약이 있고 이런 약이 있는데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건가? 이런 환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리더가 구성원한테 물어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구성원에게 인파워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한편에서는 자꾸 물어봐서 불편하다. 자꾸 나한테 뭔가 떠넘기는 것 같다. 그걸 판단을 내려줘야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고 다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갖추었을 때 이제 더 좋은 바람직한 그런 관계와 바람직한 어떤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제이콥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한 대로. 네, 맞습니다. 내용 전문가도 퍼실리테이션 능력이 가미되어야 내용 전문가의 심의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연결을 지어봤고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또 차이점이 몇 가지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게 하나, 제가 은연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는 대체로 이제 환자 개인을 상대로 한다면 퍼실리테이터는 집단, 무리를 상대한다라는 것, 그게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용 전문가냐, 그 다음에 절차 전문가냐. 그런데 이게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두고 다르듯이 쫙 여기는 뭐 내용 전문가니까 절대로 절차를 손대서는 안 돼.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 주로 내용 전문가다. 그의 핵심적인 그 빛나는 역량이 어떤 내용, 컨텐츠, 지식,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건 이제 지식, 이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절차 전문가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해내면 좋을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야 된다. 또는 그것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자는 것이고 퍼실리테이터가 집단을 상대하는 것은 그 집단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까 그 원하는 결과를 잘 얻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두 개를 잘 믹스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믹스해서 썼을 때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퍼실리테이션을 한 것이고 저런 부분은 컨설팅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티칭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뒤죽박죽 쓰면 안 되겠지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믹스해서 쓴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사와 퍼실리테이션 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채팅창을 보여드리는 거 제가 깜빡했네요. 채팅창을 이렇게 잘 보이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다루었던, 5가지가 있었죠. 이번 주에 뭘 다루었었냐면, 재택근무, 해결, 갈등 해결, 요리, 그리고 오늘 의사까지 이렇게 다루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위계 조직과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유치원과 퍼실리테이션을 다뤄보려고 해요. 유치원. 그다음에 심리학과 퍼실리테이션을 다뤄볼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요즘 재택근무 때문에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교사와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 날에는 변호사와 퍼실리테이션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